공이 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죠. 더 들어오실 분은 오늘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연말까지 확정 예정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국회 각 정당의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진행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엉터리 수요 전망, 안일한 석탄 감축, 늘어나는 핵발전, 부족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후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와 김성환, 김정호, 박지혜, 서왕진, 윤종호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 들어오신 건가요? 예,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저는 지금 에너지정의행동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헌석이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조국혁신단 서왕진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타이석탄 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그리고 탈핵시민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위해서 멀리 또 함께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신 국회의원님들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의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세워지는 국가의 에너지 믹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산업부 장관이 공고하면 법정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정책 계획인데 국민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전혀 사실상 받지 않고 정부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국회와 많은 전문가 단체들 그리고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들, 재생에너지 관련한 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재 정부 의도대로 될 경우에 미쳐질 영향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올 추석 때 소위 폭염경보가 울릴 만큼 이제는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와 있고요. 국회 앞에 기후시계가 있습니다만 1.5도씨까지 4년 넘게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올해 1.5도씨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경우에 2도씨, 3도씨를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2도씨를 넘기면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3도씨를 넘어갈 경우에 우리 문명 전체가 붕괴할 만큼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부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2030년 NDC 목표를 이산화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석탄을 조기에 감축하고 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전을 소위 보조에너지,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11차 정기본인데 문재인 정부 때 9차 정기본까지 2030년 NDC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10차 정기본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만든 정기본입니다. 21%로 줄이겠다고 했고 11차 정기본에서도 전혀 늘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을 대신 그만큼 늘렸습니다. 원전은 참고로 무탄소 에너지긴 합니다만 사고가 날 경우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원전 공화국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주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삼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11차 전기본에 국회 보고사안을 국회의 승인사안으로 바뀌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이거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기후에 대한 기후 악동으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진실로 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1차 전기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즉 재생에너지 중심 또 조기의 탈석탄화 또 원전의 보조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빠르게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또 한편으로 기후악당 국가가 아닌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의 문명 국가로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럴까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온
국정 난맥상처럼 장기 계획 수립의 전제인 예측과 현실 대응 방안, 그리고 미래 대비 등 어느 것 하나 적절성을 찾기 힘든 엉망진창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는 뚜렷한 근거 없이 과잉 예측되어 계획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정책 과제인 2030 NDC 달성에 필수적인 전력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 신뢰 추락이 명약관화합니다. 또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원전 진흥 계획만 가득한 시대 역행적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제11차 정기본의 친원전 편향을 지적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SMR의 철회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소위 3080을 주문해 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너무나 명백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심지어 환경부도 전기본 기후변화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한술 더 떠서 이번 전기본이 확정되면 그 즉시 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무조건 계속 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겠다는 귀틀막, 입틀막 행태뿐입니다. 오로지 원전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독단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차 정기본은 원전 편향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정처가 공개한 온실가스 평균 배출계수를 활용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제11차 정기본의 배출량은 1억 5,490만 톤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가 약속한 NDC 전환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1억 4,590만 톤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전기본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내밀고 있는지 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망도 주민 수용성 확보와 선제적 개통 보강의 의무를 소홀히 해오다가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더군다나 엉뚱하게 그 책임을 재생에너지에 돌려 접속 차단, 발전 제약, 인허가 중단 등의 역차별적 조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정부가 내놓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이라는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문제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 단계도 들어서지 못한 R&D 단계 SMR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신규 대형 원전 계획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관리 강화에 대해 보다 상향된 계획과 강화된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에 대한 빠른 실행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김성환 의원님, 윤정호 의원님,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이 전기본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국회 보고 과정에서 재수립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정호 의원입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도한 전력 수요의 척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추가 발전 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형 원전 3기,
또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추가 건설하고 12기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38년도에는 3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했는데 이는 국제 기준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은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2030년 기준 석탄 비중이 17.4%로 계획되어 있고 LNG 발전량은 대려 확대됩니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에 암모니아를 혼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추가 설비 투자 규모만 무려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즉 탈석탄이 아닌 석탄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차 정기보는 문제투성이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지향에 가깝습니다. 백제와 함께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행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민의 삶과 생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11차 정기본 백주화 네트워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발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탈핵 시민행동 그리고 탈핵 부산 시민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원주 활동가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은 부산이라고 하면 아마도 푸른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좋은 데 사시네요 하십니다. 저도 부산으로 10년 전 이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광경들을 마주했지만 그중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빽빽하게 꽂혀있는 송전탑, 길게 늘어선 송전선로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산마다 빽빽하게 대모처럼 박혀있는 송전탑들, 길게 늘어서 있는 송전선로의 모습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핵발전소라는 존재와 함께 지역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기장에는 6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그렇지만 울주군에 위치한 4개의 핵발전소 역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저희는 부산에 10개의 핵발전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하였지만 고지미 핵폐기물의 문제로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을 다해 멈춰있는 고리 2호기, 3호기와 곧 설계 수명이 만료될 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 아래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 과정에서의 절차 무시, 안전 무시, 주민 무시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추진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이니 원전이 민생이니 하는 이상한 조합들을 만들더니 지역의 무한한 위험과 핵폐기물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핵산업계와 그와 연결된 일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핵진흥 정책에 어떻게 생태계니 민생이니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지 기가 찹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로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10개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원전 기업 지원과 수출, SMR 개발 등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켜보던 국민들이 머리 숙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임기 내내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말은 결국 이 정부에는 원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원전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 분야의 전격적인 변화가 시점에서 우리는 오롯이 원전만을 외치는 정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비교해서 탄소 배출이 적다는 것 말고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로서 어떤 장점도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건설부터 폐기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역시나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 더불어 대책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진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핵발전입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형 핵발전소 3기, 크기만 작을 뿐 역시나 핵발전소인 SMR 4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자본을 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이것들은 또 지역에 건설될 것입니다. 지역의 선한 시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핵발전소나 송전탑, 핵폐기물을 어디로 보내자, 어디서 가져가라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 누구도 그 고통과 책임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차 정기본 실무안이 발표되고 나서 저는 내내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와 포화되고 있는 핵폐기물을 모조리 대통령 집무실에 그리고 이곳 국회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모자라 더 많은 핵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제는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부산이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핵발전에 종속되어 온 지역 주민이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산이라는 도시가 조금 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강행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무한 발생시킬 핵진흥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탈석탄법 제정 시민사회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홍 활동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연합 박수홍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6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수 전문가들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아니었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요지였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의 현실이고 누구의 삶을 위한 현실입니까? 이날 공청회는 민주적인 공론 전차라기보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11차 정기본 공청회가 이런 자리가 이렇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1차 정기본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방향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가 에너지 수요 감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무탄소 전원이라고 포장된 핵발전 확대뿐이라는 것이 이번 11차 정기본 안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캅28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전환하고 10년 동안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후 2024년 7월 G7 국가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이는 탈화석연료 행동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11차 정기본안을 보면 탈화석연료의 계획은커녕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의 목표 연도가 아예 명기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후 석탄 발전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 혼소로 확대한다는데 이는 탈석탄을 앞당기는 것을 막고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말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후행동은 명확합니다. 탈화석연료이고 그 첫 단추가 탈석탄입니다. 이에 맞춰서 11차 정기본은 전면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획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예산을 고려한다면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탈석탄을 위해 탈석탄법을 빠르게 제정해야 합니다. 탈석탄법 같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 신호들로 11차 정기본안 같은 무책임한 기후정책들의 수립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민들이 앞장서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탈석탄 연도를 명확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법안은 거의 제작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탈석탄 법안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앞으로 11차 전력수 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와 그리고 연말까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11차 전력수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달에 그 11차 전력수 기본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18명의 활동가가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서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에 대해서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국회 산업위에서 진행되는 이 11차 정기본 보고와 이후 대응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1차 전력수 기본계획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